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100% 개편하는, 전면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엑스포 유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이 무슨 백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거 지금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인류한 혁신위원장하고 김기현 당 대표하고 지금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일도 양단하듯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대통령실의 그 수석 진용, 실장 수석들 진용을 새로 완전히 면모일신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대로 있고 이관섭 정책실장, 그 다음에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임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정무수석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통령실이 대통령 보좌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팡질팡 엉망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간혹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이 정무라인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던 일을 정무수석으로 했는데요. 좋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인사를 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목소리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오섭 새 정무수석, 원래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그렇게 근무했던 이력이 있지요.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김병준 이런 분들한테 특보도 했었고 비서부실장인가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오섭 새 정무수석이 여의도 경험이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란 자리는 국민의힘 당하고도 긴밀하게 연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쪽 사정에도 또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그 연결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정부 쪽하고도 조율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좀 있고 이래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인데요. 앞으로 아무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아울러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 공유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임명 동의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걸 바로 제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은 중도 보수가 5명, 그 다음에 진보가 3명, 5대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거가 오늘까지, 방금 전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튼 그것도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탄핵 심판이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까지 갔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인용이 됐지요. 그다음에 임성근 부장판사 기각이 한 번 있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환 검사 이런
그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중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통진당 해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평소에는 국민들이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디 있더라? 그 어디 있어? 강남에 있어? 강북에 있어? 뭐 이럴 정도로 그 잘 의식을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국가의 아주 중대사를 결정적으로 이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통진당 해산.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에도 여러분하고 이런 말씀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본다면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 그거 하나. 그런데 판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그러한 기능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보십시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 작년 9월입니다. 지금이 12월 1일이잖아요. 9월에서 12월 1일,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게 원래 법에는 6개월 이내에 모든 결정을 다 내리도록 돼 있는데 그것 또한 안 지킵니다. 판사들이 안 지켜요. 우리나라 법은. 국회의원하고 판사들이 안 지키는데. 아무튼 지금 1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 그 이 재판 심리가 절반도 아직 못 가 있답니다, 여러분. 절반도. 내년 2월에 또 판사들 인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판사 바뀌면 또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거 1심 판결 나오지 항소심까지 대법원 나오면 이재명 2027년 대통령 후보 된 다음에 뭐 되든 안 되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선거법 위반 이거 빨리 판결이 나와야 된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선거법 이 아까 말씀드린 당선 무효형 이것도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 주민 소환제는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랬죠. 만약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 그런 거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전제를 한동훈 장관도 깔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것 뜻이 아니고, 그러나 그걸 역지사지를 좀 해봐라. 민주당한테 하는 거죠. 당신들 툭하면 말이에요. 국무총리 탄핵한다고 그러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했고 뭐 법무부 장관도 탄핵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방통위원장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면,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서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궁금하긴 해요. 정말 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점을 민주당 쪽에 환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킨 그런 과거 선례가 있는 그런 헌재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위원 정당 해산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셨습니다.